안녕하세요. 벌써 에어컨을 틀 때가 됐네요. 자, 오늘 교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해가지고 법률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됐다.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재는 그냥 개별적인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무엇이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용하자는 거죠. 첫째,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뭐 도박, 뭐 첩계약, 뭐 범죄계약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별거계약이죠. 별거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계약은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인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인예약도 잘 나오죠. 혼인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왜냐하면 혼인을 예약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혼인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이죠. 따라서 혼인 예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항상 잊지 말 것은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다. 다시 말하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의 전체가 쌍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돈 받고 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돈 받고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 일실소득, 여비 요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 대전에 와서 증언해야 돼요. KTX 기차값은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하루 공치니까 뭐 하루 일당 일실 정도는 줄 수 있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만약에 부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고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이거 일종의 뭐죠? 뇌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냐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기 착오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착오는 뭐예요? 동기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죠?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동기 착오는 뭐라고요? 표시가 되거나. 왜 또 처음 듣는다 표정을 져요. 동기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에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거나 뭐예요? 알려진 경우에 무효니까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언제 무효입니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그랬죠.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요거는 잘 안 되겠죠.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결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니까 잘 안 되고 주로 뭐가 나오죠? 부부가 나오죠.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부가 등장하면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시험 볼 겁니다. 부부가 등장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심하든 심하지 않든. 근데 역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세금 회피죠. 우리 교재 이게 많이 나와있죠.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뭐죠? 상또라인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회피죠. 인간이면 돈을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알랑망고 끼다가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뭐죠? 꽁돈 주는 것 같이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뭐 이건 꼭 오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기행위죠. 투기행위는 이익 추구행위로서 이것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입니다.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유용하시기 바라고, 일단 효과는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행할 필요 없는데도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 하지 않은 당사자, 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이 급여는 최종적 급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 급부가 아니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또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소유권은 상대방 측에게 기속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 교재 보면 설명드렸고 요거부터 보시면 우리가 2번은 많이 했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첩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20억짜리를 빌라를 증여로 하기로 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첩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등기해 놓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상대방 측에 기속됩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면 지껏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교재 좀 볼게요. 일단 의가 나와 있고요. 위반의 모습에서 1번 판례는 여기서 볼 게 아니라 대리에서 볼 겁니다.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의 무인성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2번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조건 무효인 것이 아니라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무효다. 그 다음에 3번 세금 회피는 뭐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인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왜요? 또 나왔네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않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용화하셔야 돼. 유용화하시면서 자꾸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한 거죠.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나체가 뭐죠? 반사회적이고, 우측에는 2번은 뭐냐면 요거죠. 불법성 비고령인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또 3 불법 원인급여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종국적 급부, 뭐라고 나오냐면 최종적 급부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도박을 했고요.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 물건에 대한 애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유권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직 동물 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뭐 해야 돼? 최종적 급부 진짜 준 거예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뭐 한 것이 아닙니까? 이행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저당권은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니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요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이 최종적 급부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 설정한 것은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니지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은 최종적 급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만약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줬다면 갑은 을에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요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진짜 등기해 줬어요. 불법 원인급입니다. 말소 청구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아직 안 갚은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양도담보는? 양도담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최종적 급부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양도담보에 대해서도 말소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이중 매매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죠. 그죠? 얘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얼마에 할까요?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3억 땅값이 갑자기 3억에서 6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을은 뭐죠? 아싸고 갑은 뭐죠? 환장하겠죠. 그죠? 제가 최근에 저는 그 이상하게도요. 부동산을 사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사가지고 이득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은 이렇게 주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계시는데 저한테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괜히 아는 척했던 거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제 처한테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어. 제가 뭘 사겠다고 하면은 정신 차리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인데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파주 지역 민통성 지역의 땅을 사야 되겠구나.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땅값을 알아보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미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싸지? 쓸모없는 땅을 막 그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제 처가 옆에 있다가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라. 괜히 그거 쓸 데도 않는 뭐 거기 살 것도 아니고 거기 구석장이 들어가면 민통선 들어가면 신분증 내야 되잖아요. 그죠? 신분증 내고 들어갔는데 거기다 왜 땅을 왜 사냐고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내가 원래 사봤자 뛴 적이 없어지고 안 샀어. 샀어야 되는데 지금 땅값 지금 거기 막 완전히 그냥 대박이에요. 대박 그냥. 그냥 마누라 말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옛날만 다 그 짓이야, 그죠? 뭐 마누라만 믿으면 뭐죠?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뭔 떡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동안에 저의 행동이 신뢰가 있었으면 제 차가 제가 사겠다 그러면은 사보라고 막 이럴 텐데 하도 제가 그 동안에 사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묶여 있고 막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제 차가 옆에서 이거 또 헛짓하네 막 이러길래 제가. 맞아. 나는 사봤자 안 되지 하고 안 샀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샀으면 뭐죠? 완전히 띵 왔네.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저는 참 느낀 신기한 게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파주 지역이 조금 목이 좋으면 경기도 양평 있잖아요. 양평하고 못지않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양평하고 파주는 비교할 때도 아닌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오르고 막 난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뭐죠? 빨리 학교 가셔서 그쪽 가서 땅 투기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3억에서 6억으로 폭등하자 갑이 고민하다가 병한테 6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2번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중 매매라고 하고요. 이제 이중 매매는 완전히 우리가 껌이죠. 이제 그죠? 껌. 원칙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결국은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 등기,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외에서 병이 갑에게 6억 원을 지급하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소유권을 뭐죠?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했던 거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으면 등기를 못 해주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얘가 얘한테 팔아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으면 무슨 문제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청구합니다. 을은 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하죠. 항상 조심할 것이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여야 되죠? 이자. 그죠? 연 5%에서 3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 해제에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죠? 이행이익배상이죠. 그죠? 이행이익배상 기억나시죠? 그럼 이행이익배상이니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손해인 거예요. 을이 얼마 벌 수 있었죠? 3억 벌 수 있었죠. 3억짜리인데 얼마예요? 6억으로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어요? 3억 벌 수 있었으니까 이행이익이 뭐죠? 3억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병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되죠. 합치면 6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원금 3억에다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갑은 어디 간다고요? 깜빵 간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중매매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거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내용이 완전 삼천포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이중매매가 유효한 것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안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지. 이중매매가 유효한 유효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유효한 것이 더 중요해요. 무효보다. 그죠? 유효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이것이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동의하시죠? 그죠? 방이 뭐라고요? 적극 가담했다면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갑에게 있다. 소유권이 갑에 있는데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왜 무효죠? 반사회적에도 무효죠. 불법 원인급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스스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는요? 갑은. 다만 을은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입니다. 구제 보자. 자, 일단 양가를 1번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고 따라서 이전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를 못 해 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다만 맨 밑에 배임행위의 제2매수인이 뭐였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넘겨보시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갑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불법 원인이니까. 다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림 나와 있고. 하늘은 3번인데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거예요? 병 거잖아요. 그래서 정은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정은 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병이 예외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다 알다시피 반사회적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자꾸 끼워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모든 무효는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뭐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뭐죠? 상대적 무효. 이렇게 기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를 자꾸 끼워넣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원칙과 예외가 뭐죠? 뒤바뀌어 버려 또.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봐야 되구나. 그죠? 하나만 더 하면 이중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5번 있죠, 그죠?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를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죠. 법조문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폭리행위라고 하고 의가 나와 있는 이것은 우측에 상단에 의가 나와 있고 우측에 뭐 가등기 담보법 약간 규정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한 가지만 좋아하시는데 103조와의 관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가지 뭐죠? 예다. 따라서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서 특수한 것이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성립 요건인데요. 좀 법정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죠? 사를 붙이면 되는 거죠.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궁박이란 뭐냐? 급박한 공공을 말하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죠? 어려운 사정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경설은 경설이고요. 무경험인데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무경험이란 경험의 부족,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험이 부족한가 아닌가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저는 일반론적으로 제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토끼를 샀는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사봤어요. 그래도 무경험은 아닌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한 번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전체를 놓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따지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설 또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법률행위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효과를 받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솔했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는 뭘 가지고요? 행위를 한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은 누구죠? 본인. 경솔 또는 무경험은 누굴 가지고 판단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시험 끝나고 쪽지 시험 보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사이에 우리 판례는 뭘 요구하냐면 이용 의사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뭐 종갓집이다.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법률 행위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계약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게 되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는 않냐면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모든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뭘 해야 되죠?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요건 얘기죠. 이 불공정한 법률 얘기도 시험 문제 잘 내요. 잘 내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는데 첫째, 궁박이란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다. 그 다음에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다.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거래에서 뭐죠?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뭐가 있어야지만요? 이용 의사가 있어야지만 저 백사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또 언제만을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끝이죠? 그 다음 적용범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백사조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그러면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겠죠. 다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사조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이 다 적용되느냐? 계약 중에 뭐죠? 제외되는 게 있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이 꽁꼬로 주는 것은 항상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증여, 무상 기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일단 무효인데 첫째, 이것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고요. 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요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제가 교재 나와 있는 거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계약,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다만 계약에는 적용되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계약 중에서 증여와 같은 뭐죠?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17페이지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